이게 지금 63만 원입니다, 여러분. 63만 원. 이 작은 게, 이 얇은 게 두께는 보이지도 않아요. 네, 보이시죠? 현재 한돈에, 순금 한돈에 63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쳤습니다. 언제나 사회를 뒤흔드는 가십거리는 우리에게 투자죠. 어느 시즌이나 어느 때나 뉴스에서는 나스닥이 얼마나 상승했다, 코인이 올랐다, 금값이 신고가를 갱신했다 라는 내용들이 귀를 사로잡고,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그런 소식들은 왜 나랑 이렇게 거리가 멀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자를 꿈꾸며 여러 투자를 거쳐왔지만 단연코 요즘 가장 핫한 투자는 금인 것 같습니다. 요동치는 주식시장과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코인의 시장은, 아니 저는 지금 현재 아주 많이 피곤합니다. 아무래도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당연 주식과 과상화폐에 투자를 하겠지만, 요즘같이 안 좋은 경기에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금에 지금 시장은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금의 가치가 계속 오르는지, 아무런 결제 시스템이 없는 금이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보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코인보다 그 가치를 유지하고 계속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저랑 친한 형 중 한 명이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의 귀금속 시장인 종로에서 주얼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은 팬데믹입니다. 전쟁이다, 관세 전쟁이다, 금리 인상이다 등등 하루 새에도 너무나 많은 변수들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애석하고 얄밉게도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회사들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그 뒤를 따르는 개미들도 자연스럽게 그 기대심리와 확신에 찬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데요. 문제는 현 시대에 뭐 하나 시끄럽지 않은 시장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코인, 나스닥 투자를 오래 한 사람 입장으로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하락해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천국과 지옥, 아니 지옥, 그 더한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되는 금은 느리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보며 이 시장의 쓴맛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배 아프고 쓰라린 현실을 맛보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을 보면서 사실 이게 맞나 싶은 적이 많았는데요. 10년 주기 그래프를 봤을 때 현재 주가가 10년 전이랑 똑같은, 아니 심지어 더 떨어져 있는 주식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주식은 장투해야 된다면서요. 뭐 주식을 증자했을 수도 분할했을 수도 있지만 이 미친 크기의 피라미드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현재 국장은 정말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금은 아주 아름다운 시세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주식 계좌를 박살내는 반면에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금의 이 시세를, 이 금의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금값이 오른 이유는 정말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기축통화인 달러 약세 현상은 금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국으로 금을 사들이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러한 현상은 금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제 박사가 아닌 제 입장에서는 아니 전쟁을 하는 거랑 빅테크 기업들이랑 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금값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관세 전쟁을 하면 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사들인 이 코인 디지털 자산이랑은 도대체 뭔 상관이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니면 저희가 이해 못하는 이 복잡하고 이상하고 이해 안 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튼 이렇게 금값이 미친놈처럼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귀금속 시장인 종로도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들어보니 슬픈 사정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친한 형네 공장에 방문해서 새벽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제가 이랬습니다. 형, 금값 많이 올랐는데 좋겠다. 돈 많이 번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한숨을 퍽 쉬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지 않으세요? 이 금을 다루는 종로에서 금값이 오르면 당연히 종로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형한테 반지 하나만 해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이즈에 맞는 반지 이것저것 포함해서 다 얼마야? 라고 물어보니까 도매가로 180만원 이러더라고요. 넌 지인이니까 공인비 10만원만 받을게. 금값만 170만원이야. 이래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들으시니까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시죠? 금값의 가치는 누가 사고 팔던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분들께 금이라는 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재값인 건데 그 자재값 자체가 너무 비싸 버리니까 수요가 떨어지는 겁니다. 금값이 어느 정도 싸야 뭐 돌반지도 하고 커플링도 하고 뭐 금 액세서리도 사는 건데 금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종로에 와서 이런 액세서리를 안 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차 소비자인 우리가 사실 못 사니까 이 소매에서는 주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매에 영향을 끼치고 또 그게 공장까지 타고 올라오는 셈인 거죠.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작은 게 지금 6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좀 등치 좀 있고 이 손가락 좀 굵으신 분들은 이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이만큼 금 값어치가 너무 많이 올랐고 더 이상 우리가 기분 전환으로 금 액세서리를 살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금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고민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뭐 선택은 각자 하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급해서 이윤이 빨리 리턴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지만 그래프상 금 투자는 주식이나 코인처럼 이 손해보는 투자, 이 계속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들고 있으면 손해보는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 투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 투자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물 금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저처럼 골드바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니면 또 이런 금을 가지고 만든 이런 액세서리를 산다던가. 장점이라면 실물 자산이라 안전하고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가치가 보존되니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이것만 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 한다면 사실 보안 문제가 가장 취약할 것 같아요. 수익을 보기 위해선 장기 보유가 필요한 점. 실물 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증권사의 금 ETF 투자가 있는데 장점은 실물 없이 금 가격에 금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 수수료가 우선 저렴합니다. 뭐 굳이 단점이라고 뽑는다면 이렇게 저처럼 제가 산 금을 직접 보유하는 건 아니라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투자에 비해서 이 만족감이 조금 덜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즉각적으로 내가 쓴 거에 대한 이 보상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조금 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투자자들에게 이 즉각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후자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법이 뭐가 되었던 몇 년째 이 주식과 코인 계좌가 박살나 있는 제 입장에선 요즘 같은 시장에는 예전부터 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